렉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렉돌과 애니메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렉돌이란 영어 단어는 헝겊인형이란 뜻입니다. 헝겊인형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헝겊인형을 꽉 안으면 자연스럽게 품에 폭 안기는 그러한 인형이 되죠. 이러한 모습에 착안해서 렉돌 피직스란 말이 존재합니다. 렉돌 피직스란 헝겊인형을 꽉 안으면 품에 폭 안기는 것처럼 캐릭터가 죽을 때 물리 엔진에 의해 자연스럽게 팔과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애니메이션을 렉돌 피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렉돌 피직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캐릭터의 주요 부위들, 팔이나 관절, 발 이런 곳이죠. 이런 부위들의 물리 엔진의 요소인 리지드 바디나 클라이더, 조인트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유니티 편집기에서 게임 오브젝트 메뉴에서 3D 오브젝트 렉돌 메뉴로 휴머노이드 캐릭터에 대한 렉돌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게임 객체를 살펴보면 마리아 게임 객체를 화면을 출력해주는 렌더러가 있는 부분하고 애니메이션을 위한 이 힙스 이하 되는 게임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 객체들은 컴포넌트들로 트랜스폼만 있고 다른 요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캐릭터에 렉돌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렉돌 항목을 이용합니다. 이 창을 생성한 다음에 펠비스에 힙스를 연결하고 여기 각각에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을 위한 게임 객체들을 각각을 맞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왼쪽 힙, 무릎, 발. 뒤에 실습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을 다 하고 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 애니메이션을 위한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만 있던 부분에서 연결된 부위에 해당되는 게임 객체들에 한해서는 물리 엔진을 동작시키기 위한 클라이더랑 리지드 바디, 캐릭터 조인트 항목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리 엔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신에서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플레인의 크기를 X10, G10을 해서 10배 키웁니다. 위치를 000로 잡아줍니다. 마리아 게임 객체를 갖다 둡니다. 리셋을 해서 원점에 배치해 둡니다. 카메라가 뒷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앞쪽으로 옮기고 180도 Y축으로 회전을 시켜서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G 포지션을 3으로 해두겠습니다. 이제 마리아 게임 객체의 렉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리아 캐릭터는 힙스 부분이 애니메이션으로 제공되는 게임 객체들입니다. 이 아래에 왼쪽 발, 오른쪽 발, 척추 아래 왼쪽 팔, 오른쪽 팔, 목과 머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게임 객체들은 트랜스폼 컴포넌트만 존재하고 다른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캐릭터를 렉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 엔진에 의해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에 3D 오브젝트에 렉돌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이 항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연결된 게임 객체에 물리 요소를 추가해 주게 됩니다. 펠비스는 힙스를 연결해 줍니다. 레프트 힙스는 레프트 업 레그, 즉 왼쪽 허벅지 위에 이 부위를 연결해 줍니다. 레프트 니는 좌식으로 있는 이 게임 객체죠. 이것을 여기에 연결해 줍니다. 좌식으로 있는 이 레프트 풋을 여기에 연결해 줍니다. 라이트 힙은 이 부위입니다. 라이트 업 레그라고 되어 있는 이 객체를 연결해 줍니다. 좌식으로 있는 라이트 렉을 라이트 니에 연결시켜주고 라이트 풋을 연결해 줍니다. 레프트 암은 레프트 숄더 밑에 이 부위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연결해 줍니다. 레프트 엘보는 팔꿈치니까 이 부위죠. 이것을 연결해 줍니다. 라이트 암은 라이트 숄더 밑에 있는 이 부위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고 이 좌식으로 있는 이 관절 부분을 여기에 연결해 줍니다. 미들 스파인은 스파인 밑에 스파인 1, 2가 있는데 스파인 1을 연결해 줍니다. 이 부위가 됩니다. 헤드는 넥 밑에 헤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 몸무게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인이니까 60에서 70 정도, 65kg 정도로 하겠습니다. 크레이트를 누릅니다. 크레이트를 눌러주면 렉돌 생성하기 이전에는 이 게임 객체에 트랜스폼만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클라이더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정했던 예제를 살펴보면 트랜스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캡슐 클라이더, 리지드 바디, 캐릭터 조인트 컴포넌트가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행을 하게 되면 물리 엔진에 의해서 유즈 그래비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작동하겠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쓰러져 죽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더의 크기가 이 캐릭터의 보이는 모습과 달리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게임 객체랑 접촉을 했을 때 이 부위가 공중에 뜬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더 크기를 우리가 보이는 크기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 레프트 업 레그는 클라이더의 크기를 레디어스를 0.08, 여기도 0.08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0.08, 0.08. 왼쪽 팔의 경우는 레디어스를 0.05, 앞부분은 레디어스를 0.05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똑같이 맞춰줍니다. 양쪽 다 0.05로 맞춰줬습니다. 머리의 경우는 적당히 된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적당히 잘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인에 색깔을 넣기 위해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레인 머티리얼이라고 만들고 이 플레인 머티리얼을 이 플레인에 넣겠습니다. 이 플레인 머티리얼의 색깔을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좀 잘 되겠죠? 렉돌과 애니메이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캐릭터를 구성하는 각 강절의 트랜스폼을 변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일 렉돌과 애니메이터를 함께 동작시키게 만들게 되면 이 각각이 트랜스폼을 변경하기 위한 배틀이 발생돼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섞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임의 순간에는 한 가지 요소만 각 관절을 트랜스폼을 변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죽을 때만 렉돌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애니메이터가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캐릭터의 요소들을 나누어서 일부, 예를 들어서 상체는 애니메이터가 조작하게 하고 나머지는 렉돌이 조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밧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고 하면 상체 부분은 애니메이터로 제어를 하고 하체 부분을 렉돌로 하게 되면 하체가 밧줄이 흔들리는 게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임의 순간에는 한 요소만 각 트랜스폼을 변경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렉돌을 온-오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렉돌을 온-오프 하는 방법은 모든 관절에 리지드 바디가 있죠. 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 이 스키너매틱 항목을 true로 만들게 되면 물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애니메이터의 동작을 온-오프 시키는 방법은 애니메이터 객체에 enabled라는 변수를 true, false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true가 되면 애니메이터가 동작하고 false가 되면 애니메이터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보여드렸듯이 애니메이터가 캐릭터를 움직이게 될 때 충돌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캐릭터 컨트롤러를 함께 동작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애니메이터가 캐릭터 컨트롤러를 움직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메이터와 연관된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도 함께 true, false 시키면 됩니다.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렉돌과 애니메이터의 on-off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붙이겠습니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는 자신을 렉돌로 만드는 리지드 바디스 멤버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는 마리아를 움직이는 마리아 애니메이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와 연관된 이 캐릭터 컨트롤을 넣습니다. 애니메이터와 캐릭터 컨트롤러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이전에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컨트롤러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awake 함수에서 애니메이터는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가르치고 컨트롤러는 이 캐릭터 컨트롤러를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스는 이 마리아 게임 객체를 기반으로
child에 있는 모든 게임 객체를 찾아서 rigid body 컴포넌트를 모으면 되겠죠. 힙스 밑에 있는 rigid body들을 여기에 모아옵니다. 그래서 transform.get components in children rigid body 이렇게 해주면 컴포넌트들이 rigid body인 것을 이 게임 객체에 자식이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여기에 넣게 되죠.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트는 액티베이트 시키고 렉돌은 디액티베이트 시킵니다. 애니메이터를 액티베이트 시키는 방법은 애니메이터, 즉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의 enabled를 true로 해줍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의 동작을 하게 되고 캐릭터 컨트롤러의 enabled도 true로 해주면 됩니다. 디액티베이트 하는 방법은 반대로 이 둘을 false를 넣어주면 됩니다. 렉돌을 액티베이트 하는 방법은 렉돌을 구성하는 모든 rigid body에 대해서 이 스키네매틱 항목을 false로 넣어주면 되고 디액티베이트 시키는 방법은 이 스키네매틱을 true로 해주면 물리 엔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렉돌이 디액티베이트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렉돌을 액티베이트 시키고 애니메이트는 디액티베이트 시킵니다. 반대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렉돌은 동작하지 않게 하고 애니메이터가 동작하게 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리아 게임 객체에 캐릭터 컨트롤러를 붙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도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합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이 마리아 게임 객체는 애니메이터가 아이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현재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스크립트의 rigid bodies를 보면 렉돌로 만들어준 rigid body들이 이렇게 컴포넌트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마우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뚝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렉돌이 해제가 되고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 영상을 재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아이들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렉돌을 동작시켰을 때 물리 엔진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마리아 게임 객체가 있는 이 포지션은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인 것은 이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이 힙스의 로컬 좌표가 움직인 것입니다. 이 로컬 좌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 G 좌표가 0에 가깝죠. 그런데 왼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1에 해당되는 값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객체의 이 G좌표는 하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렉돌을 enable하고 disable 했을 때 우리가 보정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렉돌과 애니메이터가 공존할 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외부 물리 환경에 영향을 받는 클라이더가 양쪽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터가 외부 환경과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캐릭터 컨트롤러는 클라이더를 상속받은 컴포넌트죠. 그리고 렉돌도 외부 환경과 함께 동작하기 위한 클라이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캐릭터에 총을 쏜다면 충돌은 이 두 가지 요소 모두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총을 쏘는 예제를 살펴보고 이 고려점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렉돌 충격 예제입니다. 카메라에서 이 마우스를 클릭하면 마우스가 클릭된 지점으로부터 이 캐릭터를 향해서 총을 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마우스 클릭 지점부터 레이를 만들어서 레이 캐스팅으로 충돌되는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레이 캐스팅을 통해서 이 렉돌에 있는 클라이더가 충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여기 있는 렉돌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캐릭터 클라이더가 여기서는 과장되게 좀 크게 되어 있지만 작게 만들다 할지라도 렉돌에 있는 클라이더 대신에 이 캐릭터 클라이더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 캐스팅 결과가 렉돌에 충돌할 수도 있고 이 캐릭터 클라이드에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캐릭터 클라이드에 충돌하거나 렉돌에 충돌하거나 상관없이 어느 지점이건 충돌하고 났을 때
이 충돌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렉돌 컴포넌트의 리지드 바디를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캐릭터 컨트롤러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렉돌에 있는 컴포넌트만 충돌이 일어나서 그 컴포넌트에 속한 리지드 바디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테스트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캐릭터 스크립트로 만듭니다. 이 스크립트는 테스트 스크립트와 차이 나는 부분을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기존 스크립트에서 업데이트해서 왼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일어나는 액션은 제거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렉돌을 디액티베이트 시키고 애니메이트를 액티베이트 시키는 부분은 그대로 놔둡니다. 새롭게 hit 함수와 getNearest 함수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hit 함수는 이 캐릭터 컨트롤러가 됐던 리지드 바디가 됐던 이 히트가 일어나는 걸 체크하는 것은 요 뒤에서 나올 카메라 슈트라는 스크립트에서 만들 것입니다.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히팅이 일어나고 나면 이 게임 객체에 캐릭터 스크립트를 붙이는데 이 스크립트에 hit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출되는 hit 함수는 얼마의 힘으로 주는지 인자로 힘 벡터가 주어지고 히팅이 일어난 이 지점이 3차원 벡터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렉돌이 동작해야 되니까 렉돌을 액티베이트 시키고 애니메이트를 디액티베이트 시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일어날 리지드 바디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캐릭터 컨트롤러에 이와 같이 충돌이 일어났다면 이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리지드 바디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getNearest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렉돌에 있는 리지드 바디들을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히팅된 포인트를 인자로 넣어주면 getNearest에서는 가장 가까운 리지드 바디를 찾아줍니다. 찾아주는 방법은 이 리지드 바디에 처음에 있던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일단 가장 가까운 리지드 바디라고 가정을 하고 그 거리를 1000, 즉 엄청나게 먼 값이죠. 그리고 나서 루프를 돌면서 이 별 안에 있는 리지드 바디 중에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루프를 돕니다. 그리고 이 꺼낸 리지드 바디의 위치와 이 히팅 포인트와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현재 미니멈보다 더 작으면 이게 현재까지 최소 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min distance를 이 distance로 넣어주고 가장 가까운 리지드 바디를 현재 고려하고 있는 이 요소로 선정을 해둡니다. 루프를 반복하게 되면 가장 작은 것이 nearest reached body에 들어가게 되겠죠. nearest reached body를 리턴하면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가장 가까운 지금 이 그림이라면 이 reached body가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reached body에 add force at position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이 함수는 3개의 인자로 힘이 얼마인지 그리고 히팅되는 포인트가 어딘지 지속적으로 주는지 한 번에 힘만 주는지 우리는 한 번에 힘만 줄 거기 때문에 force mode impulse를 주면 됩니다. 방법 1을 위해서 총알을 쏘는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게임 객체에 카메라 슈트 스크립트를 이와 같이 만들어서 붙입니다. 카메라 슈트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메인 카메라로부터 마우스 포인트를 기반해서 레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레일을 카메라 방향으로 포워드, 즉 전방 방향으로 쏩니다. 그리고 충돌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레이캐스트 힛 타입의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디버깅 용도로 드로우 레이로 그 레일을 빨간색으로 1초 동안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길이가 100만큼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레이가 충돌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physics.raycast를 통해서 충돌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값으로 true가 돌아오고 충돌된 결과가 raycast hit에 돌아오게 되죠. raycast hit.transform이라고 하면 이 충돌이 되었으면 충돌된 것의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캐릭터 컴포넌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hitTransform.getComponentInParent 그리고 타입을 캐릭터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만약에 이 캐릭터 컨트롤러에 충돌되게 되면 이 캐릭터 컨트롤러는 마리아 게임 객체에 붙어있는 이 캐릭터 컨트롤러죠. 여기를 기반으로 이 컴포넌트에 get component in parent 하면 자기 자신 내에 이 캐릭터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이 컴포넌트가 돌아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 레이가 렉돌에 부딪혔다고 하면 이 왼쪽 팔이면 이 게임 객체가 되죠. 이 게임 객체 자체에는 캐릭터 컴포넌트가 없지만 이 부모 이렇게 가보면 이 부모의 캐릭터 컴포넌트가 있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찾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게임 객체에 부딪히면 그 게임 객체는 찾아보면 캐릭터 컴포넌트를 찾지를 못하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게 되고 찾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찾아지게 되면 맞은 거니까 힘을 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을 구합니다. 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카메라로부터 히팅된 곳은 raycast hit.transform.position을 하게 되면 3차원 이 값이 나오죠. 그리고 카메라 위치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것을 빼주게 되면 이 방향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force direction이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힘의 방향으로 쓰면 되는데 조금 과장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로 Y축으로 1만큼 넣어주게 되면 위쪽으로 1이 있으니까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그래서 이 캐릭터를 번쩍 공중으로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Y에다가 1을 넣어주고 방향만 쓰기 위해서 이 벡터 값을 노멀라이즈 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1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힘의 크기만큼 300이라고 만약에 주어지면 300을 곱해주면 이 포스 벡터는 크기와 방향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을 앞에서 만든 캐릭터 컴포넌트의 hit 함수를 호출해주고 이 인자로 계산된 포스와 그리고 히팅이 일어난 이 지점을 넣어주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게임 객체의 캐릭터 컨트롤러가 너무 좀 안 맞게 배치가 되어 있죠. 높이를 1로 해서 좀 맞추겠습니다. 크기도 0.2 정도로 줄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컴포넌트를 이 게임 객체에 붙입니다. 캐릭터 컴포넌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테스트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테스트 스크립트랑 같죠.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오른 마우스를 눌렀을 때만 남겨두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hit 함수와 get nearest 함수를 추가해 줬습니다. 나머지 activate animator, deactivate animator, activate door, deactivate door은 기존 것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에 애니메이터는 마리아 애니메이터를 넣어줍니다. 캐릭터 컨트롤러는 이 캐릭터 컨트롤러를 넣어줍니다. 카메라 게임 객체에 카메라 슛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봅니다. 실행을 합니다. 현재 애니메이터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마우스 위치에 충격을 가해 보겠습니다. 맞고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동작해서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쏴보면 왼쪽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킨 다음에 왼쪽 팔을 쏘면 팔을 맞고 튕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팔을 하면 왼쪽으로, 머리를 쏘면 머리로 다양한 물리 현상에 따라서 실감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릎을 쏘면 무릎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플레인 크기가 조금 작아서 X10, Y10으로 좀 늘려놓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합니다. 쏘아서 맞춘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다시 맞추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레이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트볼이라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렉돌을 구성하는 게임 객체에 이 레이어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 캐스팅을 할 때 이 계층만 충돌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캐릭터 컨트롤러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에서 레이를 쐈을 때 캐릭터 컨트롤러가 있는 게임 객체는 히트볼 레이어가 아니게 되면 그대로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렉돌의 컴포넌트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렉돌의 컴포넌트가 충돌이 일어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인자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etNearest 함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 함수는 루프를 돌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약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캐릭터 슈터의 경우도 방법 1을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한데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만든 히트볼 레이어와 충돌하는 게임 객체만 찾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주고 피직스타 레이캐스트에서 그리는 무한대로 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씁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레이캐스트 힛에서 리지드 바디를 하게 되면 그 히팅이 일어난 곳에 클라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임 객체의 리지드 바디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팅된 리지드 바디를 캐릭터.hit에다가 인자로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add 레이어를 통해서 히터볼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렉돌을 구성하는 이 게임 객체들을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히터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전체 게임 객체들이 모두 다 히트볼 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컨트롤러가 붙어있는 이 마리아 게임 객체는 레이어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히트볼이 아닙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쓴 다음에 캐릭터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기존과 다르게 hit 함수에 충돌이 된 리지드 바디를 넣어주도록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지드 바디에 add force를 하도록 하고 getNearest 함수는 삭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카메라 슈트의 함수도 기존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히트볼 레이어를 쓰도록 만들어주고 피직스타 레이캐스트에서 이 레이어 마스크를 쓰도록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hit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충돌이 일어난 리지드 바디를 넣어준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충돌이 되면 머리가 가고 다리를 맞추면 다리만 튕겨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죠. 렉돌이 물리작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다가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튕겨져 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만드는 1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을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이라 하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다운로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단순하게 재생하게 되면 현재 게임 객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재생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이 위치를 기반으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순간이동해서 벌떡 일어나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렉돌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되어 있으니까 이 위치에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게임 객체를 이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의 중심이 되는 게임 객체는 이 힙스 게임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객체를 이 힙스 게임 객체의 전역 좌표값으로 옮겨주면 즉 이 위치를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위치에서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어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추가합니다. 믹사모 사이트에서 스탠드 애니메이션을 받고 설정을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강의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설정하는 방법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에 다운받은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상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된 스탠드업 상태에서 기존의 블렌드 트리로 트랜지션을 만듭니다. 즉 스탠드업 다음에는 바로 블렌드 트리로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스탠드업으로 옮겨지는 트랜지션이 애니메이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탠드업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은 스크립트에서 코드로 직접 발생을 시킵니다. 이 애니메이터의 플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상태 이름을 인자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령 아이들 상태에서 스탠드업 상태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스탠드업을 한 다음에 다시 아이들 상태로 옮겨가게 됩니다.
캐릭터 스크립트는 기존의 코드에서 이와 같이 수정을 해줍니다. 우선 힙을 가리키기 위해서 힙 트랜스폼이라는 멤버 변수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의 루트가 되는 이 힙스 게임 객체를 가리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애니메이터에서 추가된 애니메이션 이름이 스탠드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스탠드업을 애니메이션 상태 이름으로 설정해 줄 수 있도록 멤버 변수로 만들어 줍니다. 업데이트에서 기존에 추가되는 부분이 align to hip position 함수를 호출해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키도록 만들어 줍니다. align to hip position 함수는 가령 오른쪽 마우스 누를 때는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현재 이 힙 위치를 저장을 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임 객체를 이 힙 위치로 옮깁니다. 이렇게 해주면 힙 트랜스폼.포지션을 트랜스폼.포지션, 즉 이 게임 객체에 캐릭터 스크립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포지션이 되면 이 게임 객체가 되죠. 이 게임 객체를 이 힙 포지션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이 힙스가 이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게임 객체가 옮겨지면 현재 이 거리가 D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D 거리만큼 해당되는 이 지점에 힙스의 위치가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게임 객체만 옮겨지고 힙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옮겨주고 난 다음에 힙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다시 처음에 저장해 놨던 이 위치로 복원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게임 객체가 일로 옮겨지고 힙이 밀려났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옮겨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상태가 공중에 약간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힙의 위치가 만약에 약간 공중에 떠 있는 위치가 된다면 밑으로 지상으로 레이 캐스팅을 해서 지상과 접촉되도록 힙 포지션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현재 이 게임 위치로부터 밑으로 레이 캐스팅을 쏩니다. 그래서 히팅되는 게 없으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고 히팅되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히팅된 정보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히팅이 된다면 트랜스폼 포지션은 XG 좌표는 기존 거를 그대로 쓰고 Y 좌표만 이 히팅된 포인트에 그 Y 좌표를 만들어서 지상과 접촉하도록 게임 객체 위치를 보정해 줍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믹사모 사이트에서 이 마리아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으로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애니메이션은 이 스탠딩 애니메이션입니다. 휴머노이드의 카피 프롬 아더 아바타로 이 마리아 아바타를 설정해주고 어플라이를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애니메이션은 누운 데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마리아 애니메이터에서 이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주고 트랜지션을 만듭니다. 이 트랜지션은 아무 조건 없이 움직이게 하고 엑시트 타임은 0.7에 픽스드 듀레이션의 타임 듀레이션을 0.5로 세팅을 해줍니다. 캐릭터 컨트롤러는 기존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힙 포지션과 스탠드업 상태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멤버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align to hip position 함수를 추가해주고 렉도를 디액티브 시키고 애니메이터를 액티브 시킨 다음에 애니메이터에서 스탠드업 영상을 재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align to hip position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합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스크립트의 힙 포지션은 이 애니메이션이 루트가 되는 힙스 게임 객체를 여기에 연결시켜 줍니다. 스탠드업 스테이트 네임은 우리가 애니메이터에서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실행해 봅니다. 왼쪽 마우스를 눌러서 충격을 주겠습니다. 그 뒤로 날아갔죠? 현재 이 마리아 게임 객체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힙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서부터 스탠드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옮겨갔죠?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다만 넘어진 상태에서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한 2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렉돌에 의해 충격을 받아 넘어진 상태에서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스탠드업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곧바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순간적으로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곧바로 변하니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캐릭터의 각 관절 게임 객체를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이 있는 매칭되는 관절 위치로 서서히 이동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0.5초 동안에 천천히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위치뿐만 아니라 이 각도도 여기 맞춰서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계략적인 방법은 이 캐릭터 객체에서 이 빨간색으로 들어있는 부분들이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관절 객체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트랜스폼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캐릭터는 이와 같이 위치하게 됩니다. 캐릭터가 실제로 누워있는 위치는 게임 실행 중에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웠을 때 이 각 관절의 상대 위치 값은, 그리고 상대 회전 값은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관절의 상대 위치값과 상대 회전값을 미리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렉돌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이 각 관절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위치와 회전값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미리 구해 놓은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 값으로 럴프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와 회전값을 천천히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동이 완료되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스크립트를 수정을 합니다. 렉돌의 현재 위치와 회전값으로부터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의 위치와 회전값으로 전환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치값과 회전값을 서서히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위치값과 회전값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가 필요합니다. 캐릭터 클래스 내에 보온 트랜스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멤버 변수로 로컬 포지션을 저장하기 위한 포지션 값과 로컬 회전값을 저장하기 위한 로테이션 값을 정의해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상으로 하는 관절의 트랜스폼 값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온스 트랜스폼이라고 만들고 이 힙스 이하에 있는 모든 관절에 해당되는 트랜스폼들을 여기에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Awake에서 이 힙 트랜스폼을 기준으로 Get Components in Children 트랜스폼이라고 하게 되면 이 자식 객체에 있는 모든 게임 객체들로부터 트랜스폼 컴포넌트들을 다 받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렉돌의 초기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렉돌 보온스라는 배열을 만들고, 배열은 이유는 관절의 개수가 수십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에 있을 때 위치값과 회전값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로 스탠드업 애니 보온스라고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각 관절의 위치로부터 대응되는 관절의 위치로 옮겨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값을 수집하는 타이밍이 서로 다릅니다. 렉돌 보온스는 나중에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해서 충격을 주고 나서 만들어진 그 위치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고, 스탠드업 애니 보온스는 애니메이션이 고정적으로 플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아직 스탠드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0번을 샘플링, 요거를 재생한다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거를 재생시키면 이 정보가 미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구해서 여기다가 미리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웨이크업에서 이 스탠드업 애니 보온스에다가 이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이 getAnyBoneTransform이라는 함수를 요 뒤에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할 애니메이션이 이름이 뭔지를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스탠드업 클립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스탠드업을 넣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클립 이름이랑 애니메이터에도 스탠드업이 있죠. 그 이름이 우연히 같았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렉돌 본스와 스탠드업 애니 본스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돌 본스에 본 트랜스폼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배열을 이 관절의 개수만큼 만약에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아니라 요 계속 내려가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4개만 있다고 가정하면 이 4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스탠드업 애니 본스도 이 개수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각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타입이 본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루프를 돌면서 현재 4개라면 4번 루프를 돌면서 본 트랜스폼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소가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것이 이 각각의 코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드업 애니 본스에도 본 트랜스폼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주소를 여기 넣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수행할 때마다 이렇게 한 개씩 또 다음 루프를 넣을 때마다 다음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되고 나면 이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메모리 공간만 만들어진 것이지 아직 본 트랜스포의 정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 각 관절에 해당되는 로컬 포지션과 로컬 로테이션 값이 아직 저장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에서 awake에서 getAnyBoneTransform 함수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함수는 먼저 현재 게임 객체에 이 마리아 게임 객체에 위치 값을 저장해 둡니다. 위치 값을 저장해 두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샘플링 하는 것이 결국은 미리 플레이 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재생을 해주게 되면 게임 객체의 위치 값과 로테이션 값이 변화해 버립니다. 그 사실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지 진짜로 위치 값을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 값을 얻은 다음에 다시 그 위치와 회전 값을 복원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나서 이 애니메이터는 이 마리아 게임 객체의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애니메이터의 이 컨트롤러가 이제 런타임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됩니다. 그 컨트롤러 값이 현재 마리아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죠. 여기에 보면 여러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도 있고 아이들, 워킹, 패스트 런 등등의 클립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하나씩 검사해 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클립들 중에 스탠드업 애니메이션 클립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립이 스탠드업이면 이 클립을 실행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즉 재생을 시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재생시키는 대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대상이 게임 오브젝트면 바로 이 마리아 게임 객체가 되죠. 그러면 마리아 게임 객체가 재생이 되는데 몇 번째 프레임인지를 적어주는데 여기가 0번이니까 첫 번째 프레임을 재생시켜 줍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본 트랜스폼 값을 추출해 주도록 만듭니다. getCurrent Bone Transform도 요 밑에서 만들었는데 이 인자로 준 여기에다가 이 값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원하는 정보를 얻었으니까 루프를 빠져나와 버리면 됩니다. getCurrent Bone Transform은 이 인자로 준 Bone Transform에다가 루프를 돌면서 mBones to Transition이 앞에서 멤버 변수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이 마리아 게임 객체에 힙스 이하에 있는 각 관절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 값을 다 가지고 있죠. 이 트랜스폼의 로컬 포지션 값과 로컬 로테이션 값을 이 인자로 준 이 본 트랜스폼스에다가 하나씩 저장하는 함수입니다. 결과적으로 getAnyBoneTransform을 하게 되면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에 해당되는 각 관절의 로컬 포지션과 로테이션 값을 인자로 준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 놓게 됩니다. 인자로 준 것은 애니메이션을 담기 위한 본 트랜스폼 배열이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함수는 기존 대비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캐릭터를 일어나도록 만들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힙 포지션을 정렬시켜 주죠. 그리고 나서 현재 누워있는 이 상태에서 렉돌 보운스에다가 현재 각 관절의 로컬 위치값과 회전값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절 위치로부터 애니메이션에 저장된 값으로 천천히 전환이 되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코루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코루틴이 있었다면 그 코루틴을 중단시키고 리바이브 시퀀스라는 코루틴을 실행시킵니다. 이 코루틴은 0.5초 동안에 트랜지션을 일으키는데 일레스 타임은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경과 시간을 나타내고 처음엔 0이지만 이게 0.5초를 넘어가면 바로 이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시킵니다. 이 시간 동안에 프레임 시간을 계속 증가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0.5초 만에 하는 걸 원하니까 0.5초 대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레이트로 얻은 다음에 이 각 관절의 위치에 대해서 렉돌의 현재 관절의 위치 값으로부터 애니메이션에 매칭되는 그 위치 값으로 럴프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 값과 회전 값을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전환이 끝나고 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렉돌을 디액티베이트 시키고 애니메이트를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키면 되겠죠.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 게임 객체에 붙어있는 캐릭터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캐릭터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관절의 위치값과 회전값을 저장하기 위한 본 트랜스폼 클래스를 내부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멤버 변수들 그리고 클립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부분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awake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를 해 줍니다. 또한 getAny bone transform 함수와 getCurrent bone transform 함수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 뒷부분을 코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코루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캐릭터 코드와 동일합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스크립트의 클립 이름이 스탠드업이고 스탠드업 스테이트 네임이 스탠드업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이유는 애니메이트에 스탠드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사실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립이 스탠드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이름과 이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에서 이 별도로 각각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실행을 합니다. 렉돌에 충격을 줍니다.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게임 객체의 위치가 이동하고 그리고 서서히 렉돌의 관절의 위치가 애니메이션의 스탠드업 첫 번째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보시죠. 천천히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얼굴이 밑으로 갔습니다. 이 상태에 일으키게 되면 스탠드업 애니메이션이 머리가 위로 된 상태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휙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를 활용해서 각 상태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방법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힙 트랜스폼의 포워드의 Y를 보면 이 엉덩이 방향에 따라서 얼굴이 위인 스탠드업이 좀 더 적합할지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바닥을 보고 누워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경우에 얼굴이 아래로 되어 있는 스탠드업 애니메이션 쓰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렉돌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렉돌을 이용해서 물리 엔진과 애니메이션을 연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임의 순간에 한 방식이 캐릭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렉돌과 애니메이션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